인간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존재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실수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오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뿌리내린 습관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습관적인 과오들은 때때로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오늘은 중국의 고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장자 조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 주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책임이나 범위가 아닌 일에 흔들리지 않고 개입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자기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업무나 상황에 무작정 뛰어들어 개입하게 되면 그로 인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그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나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게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더욱이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히 의견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피력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착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때와 장소에서 적절한 도움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스로의 행동을 잘 관리하고 경계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의견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란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견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끼어들어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잘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이다. 그러나 망령 같은 행동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며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과시적인 행동 뒤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숨어 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로 이를 아첨이라 부른다.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체로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내놓는 달콤한 말들이 듣기에 기분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불쾌한 말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런 아첨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좋은 말은 듣기 좋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비판적인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별다른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푼수다. 푼수는 사실상 옳고 그름의 미세한 차이를 따져보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랄하게 말을 던지는 행동을 지칭한다. 자신이 타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하게 자신의 생각만을 강조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화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참소를 한다. 타인의 약점이나 흠을 마구잡이로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만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과장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참소의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이 무의식 중에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자신을 파괴적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참소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같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이라 한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원래 사이좋은 사람들의 관계나 개인과 그룹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특정 인물의 사회적, 개인적 평판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치려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나쁘고 비겁한 행위로 간주된다. 의외로 일상에서 부주의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이간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고 한다. 상대방이 잘못이나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칭찬하여 그 사람을 더욱 타락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간특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뱀과 같이 교활하며 외면에서는 달콤한 말로 가리지만 내면은 독을 품고 있다. 그들은 결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실제로는 타인의 타락을 즐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이다. 만약 이런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가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짓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상냥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교활하고 악의적인 본성을 숨기고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음흉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활용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행동은 극도로 이기적이며 그들이 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고결하거나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깊게 관련되게 되면 자신도 그들의 나쁜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음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줄이거나 적어도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선 8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를 피하거나 유치한 태도로 상대하라. 만약 그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유치하게 그에게 대응하라.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서 오는 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각각의 생물은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이루어 살아간다. 올바른 길을 택하는 사람들과는 친분을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다툴 의향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피하라. 항상 본인의 내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학문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멀리하라. 인간은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 자체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선을 위하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거나 악을 위해서 벌을 무서워해선 안 된다. 중도를 지키며 살면 당신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인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깊이 알아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 학자,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때로는 사람들을 그들 본래의 본성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가려는 노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